안녕하세요. 서울필치과의 박병규입니다. 왓츠 인 마이 클리닉 두 번째 강의, 이제는 연조직 시대로 오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연조직 처치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요즘에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요즘 임플란트를 워낙 많이 심다 보니까 연조직에 대한 처치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 부분에 있어서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뮤코진지발 정션 주변으로 보철면이 많이 내려와 있다든지 아니면 점막 부분이 크라운 주변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볼을 움직이거나 말을 했을 때 이렇게 꿀렁꿀렁 걸면서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들 안에 끼일 수도 있고요. 양치질을 하거나 할 때 이 점막 부분이 닿으면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화치은이 필요한데, 이 각화치은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당연한 결과거든요. 왜냐하면은 치주염의 원인은 덴탈 플라그인 거죠. 각화치은이 있고 없고가 치주염의 원인과는 상관없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플라그가 많은데 각화치은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서 칫솔질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화치은이 없는데 양치질을 잘한다 그러면은 치주염이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양치질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심한 치주염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양치질을 하는데 지금 소리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각화치은이 많은 부분을 칫솔질할 때는 환자가 불편함이 없는데 이 점막 부분에 양치질을 했을 때는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아파하거든요. 이 각화치은이 없다 보면 환자분들이 양치질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치석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랑니를 뽑은 다음에 칫솔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 주변으로도 각화치은이 없는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염증 상태가, 덴처를 오래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치조제가 흡수가 일어나면서 각화치은이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 치과 찾아오셔가지고 뭐 임플란트 해달라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불편감이 없어지는 건 아닌 거거든요. 이런 각화치은 불편감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그냥 참고 사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치과를 가봤자 많은 치과에 있어서 칫솔질을 열심히 하세요. 양치질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스케일링 한번 받고 가세요. 이게 전부거든요. 제가 연조직 처치를 어떻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를 워낙 많이 심다 보니까 이런 환자의 빈도수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연조직 수술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그럼 뮤코진지발 서저리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테크닉을 나눠보게 된다고 하면은 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피칼리 포지션드 플랩, 프리진지발 그래프트, 서브 에피셀리아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요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먼저 APF를 살펴볼 건데, 네이버 선생님께서 예전에 이런 저널을 처음에 발표했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조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치주낭이 생겨가지고 치주낭이 깊어진 경우에 이 치주낭의 바깥까지 절개를 하게 됐을 때 이 치주낭의 위치가 각화치은 상에 있다라고 하면은 절개를 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치주낭의 위치가 깊어져가지고 뮤코진지발 정션보다도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몸을 절개하고 나면은 알베올라 뮤코자 쪽에서 절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불편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어태치드 진지바, 각화치은 쪽에서는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이제 케라티나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자극에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 파이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단단하고 딱 붙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펌한 조직이 되는 건데, 요 뮤코 진지발 정선 하방에 있는 이 알베올라 뮤코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루즈한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엘라스틱 티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각화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칫솔이 닿거나 그러면은 아플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만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깨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게 되면 음식물이 많이 껴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스키부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딱 들러붙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눈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것처럼 입안에 있는 세균들도 이 각화치은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 내로 침투를 많이 막을 수가 있지만, 점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침투가 쉽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치아 주변으로 혹은 임플란트 주변으로 각화치은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테크닉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이 에피칼리 포지션드 플랩은 이렇게 각화치은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이 각화치은에 둘러싸일 수 있게끔 이런 디자인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셜 시크니스 플랩을 열어서 내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피칼리 포지션드 플랩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출됐던 부분들이 이렇게 각화치은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는 뭐냐? 각화치은이 하나도 없는데 얘를 뭔가 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내릴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점막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 배드를 형성한 다음에 구개부에서 저작 점막을 떼어오는 거죠. 떼어와가지고서 이렇게 이식을 하는 방법, 유리치은 이식술이 되는 겁니다.
디자인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APF 같은 경우에는 각각치원에서 둘러싸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아예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FGG를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APF는 이제 아무래도 2차 온도 힐링을 시키기 때문에 치은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근데 FGG는 조직을 떼어오기 때문에 바이오 타입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커넥티브 티슈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 SCTG를 이용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루트 커버지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치은이 퇴축된 경우에 커넥티브 티슈를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각각 치은의 양도 증가시키고 심미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있고, 환자분들의 지각 감염 증상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술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런 APF, FGG, 이 CTG를 이런 하나의 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단편 판막스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파셜 티크니스로 절개를 합니다. 이게 뼈라고 가정을 하고 골막이 있고 결합 조직이 있고 상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면은 여기는 레테페그가 있죠, 그죠? 여기가 각하치온이라는 걸 이제 표시한 건데, 각하치온을 포함해가지고 결합 조직을 절개한 다음에 부분층 판막을 형성해가지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근단으로 이동시킨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2차 치유를 시키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 부분도 같이 각하층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에피칼 리포지션 플랩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이제 심고 이제 2차 수술을 하는 건데 각하층이 거의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파셜 티크니스 플랩 열어가지고서 이렇게 근단 부분에 이제 위치시켜가지고서 봉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흡수성 봉합사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흡수성 봉합사를 쓰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은 봉합사를 조금 길게 잘라두는 게 봉합사가 파묻히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출을 시켜놓게 되면 이 부분이 다 나중에 각하층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2차 수술을 진행을 하고 노출되었던 부분들이 다음 날이 되면 이렇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런 걸 보여드리면은 환자 이렇게 놔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의 몸이 치유가 잘 일어납니다. 2차 치유를 시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흡수성 봉합사를 사용할 수가 있고, 예전에는 이런 크로믹 제품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잘 수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크릴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 APF 스킬을 언제 쓰느냐? 임플란트 2차 수술 때도 많이 사용하지만 가장 흔하게는 하악 7번에 크라운을 하는 경우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악 7번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오클루전 하이트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를 진지백토미만 하게 되면은 각하치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철 이후에 환자분이 굉장히 불편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도 우리가 파셜 티크니스 내려가지고서 봉합을 해주고, 술전에 굉장히 작았던 각하치온이 수후에 이렇게 많은 양 확보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데일리로 하는 진료에 있어서도 이 APF는 굉장히 좋은 술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술식이 파셜로 내려서 꿰매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핀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고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 케이스는 이제 루트 캐러스가 생겨가지고서 다 잘라내도 되지만 조금 더 각하치는 보존해 주려고 자를 양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APF를 동반한 건데요. 이런 핀을 이용해가지고 박아서 고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봉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APF를 이제 서지컬 언커버리지 하는 경우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 매복된 치아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브라켓 달게 되면은 이 뮤코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뮤코자가 딸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뮤코 진지발 정손의 위치를 확인하고 디자인을 케라티나이즈드 진지발을 포함해가지고서 이렇게 절개를 해준 다음에 근단변이 시켜가지고서 고정을 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치유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치아 주변으로 각하치온이 같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교정이 완료됐을 때도 건전한 이 몸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FGG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각하치온이 없는 경우에 많이 하고요. APF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 예를 들면 조직 얇아지는 경우죠. 치온을 좀 두껍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 FGG를 하게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케이스인데 이 치아가 임플란트거든요. 임플란트 주변으로 계속 불편하신 거예요, 환자분은. 양치질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 여기는 칫솔질 할 때마다 아프니까 잘 안 되게 되고 잘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염증도 생기고 불편한 거죠. 여기가 각하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거기를 내려주면 좋겠지만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 같이 제거를 해버렸고요. 이렇게 FG질 할 때는 좀 충분히 좀 내려줄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리바운드도 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주는 게 좋고요. 베드를 형성한 이후에 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서 이런 템플릿을 이용해가지고서 구개부에서 FGG를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체득하는 부위는 제일 소구치와 제일 대구치 사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캐나인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룩의 텍스처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심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께는 얼마 정도를 쓰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얇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좀 더 심미적인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두껍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능적인 부분은 강화가 되지만 색상에 있어서는 조금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 가지고서 두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한 1mm 정도 그 정도를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조금 더 두텁게 제가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좀 두껍게 뗐던 케이스이고요. 2주 정도 지났을 때 보시는 것처럼 생착이 아주 잘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떼어낸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아물게 됩니다. 2차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수처도 제가 많이 해줬었는데 지금은 수처를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지혈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3개월 뒤 상태고요.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리고 임플란트 표면도 보면은 마진이 노출돼 있었는데 보시면은 마진까지도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구개부의 도너 사이트 부분은 거의 원상태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도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이제 사랑니 뽑고 난 뒤에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임플란트를 시술한 이후에 이렇게 점막밖에 남아있지 않게 돼 가지고서 음식물이 낀다거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FGG를 많이 해드리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꿀렁꿀렁거리죠. 그래서 블레이드를 넣어 가지고서 이렇게 절개를 해주고요. 파셜 티크니스 플랩으로 판막을 거상을 하고요. 근단 변이시켜 가지고서 꿰매주는데, 사실 이 FGG를 할 때 7번 하악 7번 후방 쪽은 사실 꿰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직이 얇기 때문에 잘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니들이나 이런 그 실크를 사용하실 때 가급적이면 사이즈가 작은 것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5제로나 이제 6제로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케이스에서는 아마 5제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건 여기 콘플라이어라는 건데, 그 핀셋처럼 생겼지만 가운데 구멍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쉽게 이제 니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구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에피칼에 고정을 시키고, 구개부에서는 템플렛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FGG를 체득하는 거죠. 체득을 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외형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일정한 두께로 따라가면서 FGG를 체득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심할 점은 이 FGG 체득한 부분은 마지막 순간에 이 석션으로 이게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석션을 놓으라고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직원이 있으면은 이거 석션 하면은 직원 네, 방송이니까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직원 거 떼겠다고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할 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석션을 놓은 곳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막 꿰매지 않고 지금은 지혈제를 넣고 미리 만들어둔 이런 서지컬 스텐트를 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그냥 하루 정도만 유동식 드시면서 장치 떼지 말라고 하시면은 다음날 정도 되면 피가 다 멎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요즘은 거의 도너 사이트 쪽은 수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치료가 좀 개원이기도 하지만 이제 효율적인 부분을 좀 중시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봉합을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은 최소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골막 수처를 해가지고서 매트리스 수처로 상부 플랩을 이제 눌러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슬링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슬링으로, 카메라가 조금 흔들렸네요. 네. 슬링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플랩이 이제 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봉합을 많이 하기보다는 이렇게 필요한 곳에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뒤쪽도 마찬가지 골막 수처를 한번 하고서 골막 수처를, 이때 이제 조심할 점은 바늘을 잡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방향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바늘과 니들의 각도를 잘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주시고 다시 슬링을 한 번 더 해가지고서 슬링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는 쪽으로 이 정도로 해서 수술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앞부분만 뜨지 않도록 한 번 더 꿰매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 이후의 사진이고요. 한 바늘, 두 바늘, 세 바늘 정도 꿰맨 거죠. 그래서 그리고 구개부에는 이제 봉합을 하지 않았었고요. 이틀 뒤에 왔을 때 피가 멎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뭐 블리딩을 호소하거나 그러시면은 멸균 꺼즈 같은 것들 챙겨드리고 거기 같이 넣어놓고 이 스텐트를 끼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지혈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거의 불편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주 뒤에 왔을 때
이제 봉합살을 제거하고요. 7주 뒤의 모습이고요. 환자의 이제 불편감이 다 사라진 거죠. 자, 이런 케이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CTG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CTG는 FGG가 구개부의 이런 바깥쪽 면을 썼다고 하면은 커넥티브 티슈는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부분을 절개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연조직의 두께 증강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타입 개선 이런 데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루트 커버리지 많이 쓰는데 그냥 임플란트 수술할 때는 이런 케이스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치아가 빠진 지 좀 오래되신 케이스인데 리치가 많이 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실제로 플랩을 열어봤을 때 보게 되면은 잔존골이 아주 심하게 파괴가 돼가지고서 설축으로만 아주 얇은 뼈가 남아있는 종이장처럼 얇은 뼈가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메지알과 디스탈 쪽에 이제 기댈 수는 있어가지고 임플란트를 기대가지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었고요. 주변에 코티칼 본에 구멍을 조금씩 뚫어준 다음에 그래프트를 하는 거죠. 확실하게 뼈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경우는 제가 바이오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륨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바이오스를 사용하고요. 그다음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덮어주고 봉합을 마무리했던 케이스이고요. 자, 이렇게 GBR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GBR을 많이 해도 넣어줬던 것보다 일부는 줄어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추가적으로 커넥티브 티슈를 이용해가지고서 볼륨을 조금 더 증가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싱글 인시전 테크닉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절개를 한 번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는 것처럼 이렇게 절개를 한 2번 정도 넣어가지고 가운데 있는 플랩을 이렇게 꺼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어떤 수술을 제가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체득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바깥쪽에 볼륨이 좀 부족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고 봉합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넣어준 커넥티브 티슈를 협측 판막과 이제 묶어주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봉합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이제 볼륨이 아주 두툼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템포러리 크라운 넣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좌우가 거의 대칭에 가까운 컨터를 유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파이널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인데 약간의 스카 티슈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살짝 주름진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술전과 술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얇았던 부분을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 쓰이는 게 바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다라는 거고요. 심미적인 치료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런 CTG는 또 난해한 상황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에피칼 쪽에 리전이 생기면서 완전히 지금 구멍이 뚫린 케이스였거든요. 이런 경우에 구멍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런 커넥티브 티슈를 이용하고요. 교정 진료를 하시는 원장님들 중에서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 칭컵을 잘못 써가지고서 하악 전치의 치근단 부분 쪽에 퍼포레이션이 발생된 채로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다른 수술보다는 그 CTG를 이용하게 되면 잘 막을 수가 있거든요. 에피칼 리전이 있었기 때문에 에피코렉토미를 시행을 했었고요. 치근이 워낙 많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GTR 개념으로 치근 하방 부분에서 이렇게 아우디 모양의 어떤 자가골을 채찍을 했습니다. 자가골을 체득해가지고서 치아 표면을 덮어주고 GTR 개념으로 넣어주고 볼륨이 또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이오스를 또 넣어줬었고요. 그리고 콜라겐 멤브레인 덮어주고 그 상부에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해가지고서 슬링 수철을 통해가지고서 커넥티브 티슈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구멍을 맞춰가지고서 봉합을 마무리해드렸던 케이스인 거죠. 구멍이 잘 막혀 있죠. 깨끗하게 잘 안 문 것을 볼 수 있고요. 부계부도 이제 싱글 인시전을 했는데 싱글 인시전은 굉장히 치유가 좋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치유가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이런 연조직 대체제, 환자분들이 입천장에서 뭘 뗀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대체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대표적인 제품이 가이스트리사에서 파이브로 가이드라는 제품이 있죠. 저도 이 제품 초창기에 좀 운이 좋게 이제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전치부가 여기가 이제 폰틱이고요. 그 전치부의 그 알베올라 프로세스가 많이 좀 손상을 입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트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리치를 오그멘테이션 해줬었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가 판단이 돼가지고 커넥티브 티슈를 떼어가지고서 이렇게 폰틱 부분에다가 이식을 해줬었습니다. 임시 치아를 이용하여 가지고서 이렇게 치근의 외형을 만들어줬던 케이스인 거죠. 잘 마무리가 됐고 여기 파필라 부분이 조금 아쉽게 꺼지긴 했었습니다. 좀 아쉽게 꺼지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21번의 폰틱과 22번 사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꺼진 것을 볼 수가 있었죠. CTG와 그래프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었고 환자분께서는 음식물이 낀다는 다시 불편감을 호소하기 시작하셔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제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환자분도 CTG 그래프트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감에 대한 이제
걱정도 있고 하셔가지고 새롭게 나온 제품이 있으니까 연조직 대체제를 한번 써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환자분께서 동의해 주셔가지고서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비스타 인시전을 했었고요. 비스타 인시전은 이런 소마자대 교수님이 제안하신 방법인데 수직 절개를 가해가지고서 옆에서부터 들어가면서 플랩을 거상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조직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이브로 가이드를 제가 넣어줬었고요. 근데 이때가 아마 파이브로 가이드를 제가 처음 사용하는 케이스여가지고 프로토콜에 대한 인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썼던 뮤코그래프트와 준해가지고 양을 좀 많이 넣으려고 좀 패킹을 많이 했었던 편이거든요. 충분히 볼륨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욕심을 좀 부렸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폰틱 하방 부분이 살짝 이렇게 꺼지는 듯한 양상을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 허혈성 어떤 괴사가 진행됐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해당 부분이 다행스럽게 자연히 잘 치유가 돼가지고요. 볼륨이 잘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폰틱 하방과 22번의 메지알 부분까지도 잘 차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전과 비교해 보게 되면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환자분도 이제 굉장히 만족해 하셨던 케이스이고요.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보다는 조금 덜할 수도 있긴 하지만 환자분의 불편감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이스트리사의 파이브로 가이드는 좋은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많은 논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 나왔던 논문이네요.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하고 콜라겐 매트릭스를 비교해 봤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뒤에 비교해 봤었더니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통해 가지고서 소프트 티슈의 프로파일이 한 1.15mm 정도 증가됐다고 보고하는 반면에 콜라겐 매트릭스는 한 0.85mm, 차이가 0.3mm죠. 숫자상으로는 차이가 좀 나지만 임상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보기엔 또 어렵고 반면에 입천장에서 조직을 떼어내도 되지 않는 그런 편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콜라겐 매트릭스 사용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롱터만 팔로업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3년째 결과를 봤었을 때도 커넥티브 티슈 그룹이 조금 흡수가 더 진행이 됐어요. 물론 콜라겐 매트릭스도 흡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정도 볼륨을 유지하고 있다. 안 해준 것보다는 더 나았기 때문에 그건 장점이 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합조직 이식이 두려운 분들, 파이브로 가이드 같은 제품도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커넥티브 티슈 양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현재까지 어떤 한계점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루트 커버리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루트 커버리지는 이제 퇴축된 치근을 피규하는 술식인데 심미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각하 조직도 증가시킬 수 있고 감염증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술식인데 사실은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술식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최근에는 이제 환자분들의 치과 치료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처럼 리세션이 있거나 그러면은 떼어주세요 하던 분들도 요즘에는 이 몸이 내려가는데 다시 올릴 수는 없나요?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 더 심미적인 이제 치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루트 커버리지도 조금씩 곽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루트 커버리지 수술 방법은요, 굉장히 방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도 잘 안 되기도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방법이 많다 보니까 하나씩 다 해보기가 또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실험 받을 때부터 이런 술식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서 여러 가지 좀 해봤었고요. 가장 먼저 배웠던 거는 이제 기본적인 랑거 앤 랑거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우리 코로날리 어드밴스드 플랩 하면서 이런 커넥티브 티슈를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파셜 티크니스 플랩을 연 다음에 결합 조직을 넣어주고 봉합을 하는 방식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테크닉은 수처를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불편감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커넥티브 티슈를 안 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라테랄리 포지션드 플랩 같은 이런 방법들도 해봤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부터 체득을 해가지고서 커넥티브 티슈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라테랄 포지션만으로 덮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디자인도 잘해야 되고 위치도 잘 시켜야 되고 봉합할 때도 신경 쓸 게 많거든요. 플랩 매니지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때 제가 발견했던 게 이제 뮤코그래프트를 이용한 것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요. 코로날리 어드밴스드 플랩을 하는데 버티컬을 2개 주지 않고 하나만 주고 그다음에 커넥티브 티슈 대신에 이런 뮤코그래프트 제품을 이용해가지고서 넣어주고 이렇게 봉합했던 경우죠.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고 심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제품이 있네 싶어가지고 제가 뮤코그래프트를 좋아하면서 다양한 케이스에 써보게 됐었는데 근데 이 뮤코그래프트도 좋은 제품이기는 맞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로 지금 치근 퇴축이 있고 치근의 형태가 굉장히 오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뮤코그래프트를 넣었을 때 커넥티브 티슈보다는 조금 어댑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불량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법대로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 대신에 뮤코그래프트를 넣고서 루트 커버리지를 진행했었는데요. 치유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약간 내려가는 현상이 보였었고 많은 부분은 개선됐지만 제 기준에서 솔직히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커넥티브 티슈를 이용해 가지고서 수술을 마무리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를 할 때 우리가 버티컬을 많이 주게 되는데 버티컬을 주다 보면 버티컬을 준 부분이 이렇게 약간의 리세션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또 수술을 잘못하다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수술을 안 했을 때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티컬을 안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찾아보던 도중에 이제 주켈리 선생님의 코로나리 어드밴스 플랩이 나온 거죠. 삼각형 형태대로 이렇게 플랩을 형성한 다음에 이 전체를 들어 올려 가지고서 덮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법도 굉장히 이제 좋은 수술 방법으로 아마 전 세계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수술 테크닉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는요, 이런 세미 누나 테크닉도 있거든요. 세션 양이 많지 않을 때 제가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럴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간단하게 마취하고서 부분층 판막을 이렇게 사선으로 준 다음에 이 플랩을 코로나를 밀어 올린 상태에서 봉합 없이 그냥 꾹꾹 손으로만 눌러줍니다. 꾹 손으로만 눌러줘도 다음날 되면 힐링 잘 돼 있거든요. 별다른 봉합 없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런 경우도 제가 이런 방법도 간혹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수철하지 않고 끝내고 싶은 욕심에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알아봤는데 엔벨롭 테크닉이라는 게 있거든요. 노출된 부분 주변으로 이렇게 판막을 형성하고 베드를 형성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결합 조직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봉합도 없이 그냥 넣어줘도 이렇게 치유가 잘 된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 하는 리뷰 저널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저널들이 골드 스탠다드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날 어드밴스드 플랩을 이용하고 커넥티브 티슈를 썼을 때 이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터널 테크닉도 그에 못지않은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날 어드밴스 플랩보다 제가 그러면 터널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터널 테크닉을 한번 시도해봤었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룸 치은퇴축이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제가 터널 형성하고요. 양측 구개부에서 커넥티브 티슈를 길게 두 덩어리를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를 다 넣어줬었고요. 노출된 상태에서 봉합은 최소로만 필요한 부분만 이제 고정을 위해 가지고 진행했었던 케이스이고요. 이 케이스도 이제 싱글 리지션 테크닉으로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했기 때문에 치유는 뭐 2주만 됐을 때도 아주 좋았습니다. 깨끗하게 아물었고 환자 불편감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리시피언트 사이트에서 이 13번 부분이 커넥티브 티슈가 노출된 부분 쪽으로는 아무래도 혈류 공급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약간 조직이 괴사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꺼졌거든요. 이거 제가 넣어줬던 것보다. 다른 부분들은 대체로 잘 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커넥티브 티슈가 노출되는 양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에피셀리움 칼라를 이용한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34번에 이제 심한 치은퇴축이 있는데 구개부에서 이 노출된 부분에 해당한 형태대로 제가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피를 벗겨내고 안에 있는 조직하고 이런 모양들을 한 거죠. 이렇게 U자 형태대로 이 노출되어 있는 이 상피 부분은 리세션 부분으로 나오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방 플랩 안으로 넣어준 거죠. 이렇게 넣어줬었습니다. 그리고 2바늘, 3바늘 정도 꿰매가지고서 봉합을 마무리했고요. 이런 수술 방법은 이제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굉장히 개원가에도 사용하기 좋거든요. 이렇게 넣어봤는데 치유된 결과를 봤더니 뭐 나쁘지 않게 잘 치유가 된 것 같고요. 2019년에 나왔던 논문을 보게 되면은 에피셀리움이 들어있는 커넥티브 티슈나 없는 커넥티브 티슈나 사실 롱텀하게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해가지고서 굳이 이렇게 복잡한 디자인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터널 테크닉을 사용하는데 노출된 부분을 그냥 커넥티브 티슈만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비스타 인션을 한번 이용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구개부에서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한 다음에 양쪽에다가 절개 2개를 주고요. 노출된 부분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를 덮어줬었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브 티슈를 많이 떼면 많이 뗄수록 환자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해가지고서 내가 필요로 한 양이 100이라고 하면 한 50 정도는 환자의 입천장에서 떼어내고요. 한 50 정도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거죠. 넣어주게 되면은 양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환자분들의 어떤 불편감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봉합을 이렇게 마무리해드렸었는데 이런 경우도 치유는 잘 일어나더라고요. 코로날리 어드밴스드 플랩이 가장 골드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끌어올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케이스도 보면 좀 아쉬운 게 조금 더 끌어올리고 싶다는 욕구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방법은 이제 끌어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문헌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모디파이드 코로날리 어드밴스 테크닉, MK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서 철을 이용해가지고서 끌어올리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비스타 인셔를 또 같이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가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보면은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주변 부분을 다 박리를 해주고요. 식은 면을 처치를 하고 구개부에서 CTG를 체득하고요. 구개부에는 이런 지혈제와 스텐트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터널 테크닉을 넣어주는 거죠. 하방에는 콜라겐 그래프트나 콜라겐 제품들을 넣어주게 되고요. 봉합을 해가지고서 수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치면에 붙여가지고 코로나로 당기는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을 이제는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수술 방법이 굉장히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손쉽게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한번 화질이 좋으니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비슷한 인쇄는 강한 거죠. 옆에다가는 비슷한 인쇄는 강한 거고 치근면을 조금 플래트닝 해줘야 됩니다. 치아가 이제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근이 보통 교정 치료한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토크 컨트롤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조금 바깥으로 나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플래트닝을 좀 시켜주고요. 그리고 구개부에서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제가 싱글 인시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상피를 갈아낸 다음에 FG를 체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CTG를 체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떼어내고요. 치근면 처치를 마무리를 하고 비스타 인시전 준 부분 통해 가지고서 이런 커넥티브 티슈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넣을 때는 그냥 넣는 건 아니고 이렇게 수처를 이용해 가지고요. 수처에 걸어 가지고서 잡아 당기는 방식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넣게 되면은 이제 넣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당겨 가지고 위치를 시키고요. 치면에 이렇게 레진을 이용해 가지고서 봉합살을 코로나로 당겨주는 거죠. 당겨 가지고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시술 자체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30분 정도 안팎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원가에서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좀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을 마무리했을 때 잘 치료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구개 부분에서 제가 싱글 인시전 하지 않고 이렇게 FGG 방식으로 상피를 갈아낸 다음에 떼어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유가 조금 더딘 편이고요. 환자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술 방법은 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드라마틱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오늘 뮤코진제발 서저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 이런 환자분들 정말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우리 치과와 다른 치과 이렇게 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우리가 환자들의 불편감을 우리가 이해하고 연조직 처치를 통해 가지고서 환자들의 불편감을 하나씩 해소해주게 된다고 하면요. 요즘 뭐 임플란트가 홍수 시대이긴 한데 경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연조직 처치 강의가 선생님들 임상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왓츠 인 마이 클리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이오스 제품을 이용한 증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고맙습니다.